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2% 이상 빠졌는데요. 또 차량 가격 인하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는 0.2%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0.43% 빠졌어요. 자, 아무래도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에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8월 첫 거래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이요. 그러니까 S&P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를 하면서 오늘 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두 가지 굵직한 이슈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있겠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항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거고, 이번 주 하반에 크게 좀 다이나믹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혼조세에 영향을 주었던 게 ISM 미국 PMI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업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죠.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7월달 제조 PMI 지수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요. 오늘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준점이 5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50을 넘지 못하고 이런 40대를 보이게 되면은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준점인 50을 9개월째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0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조업 지표 부진과 함께 최근 미국 지수가 잘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오늘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는 계속 80불대에서 좀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종목별 혼조세를 보였던 장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느 하나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업종마다 종목별로 차별화된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빅테크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간 5개월 동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조 PMI 지수는 낮게 나왔지만 미국 경기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실업률도 낮고 향후 소비자 전망도 괜찮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마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 바로 골디락스 시장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때 많이 올라서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약세다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 주가 전망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 분위기는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요, 추매로 대응할 만한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장이 끝나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간 금요일 새벽 5시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금요일 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고용지수 발표도 있어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 장이 주가 움직임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장이 한 이틀 정도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장이 어느 정도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 향방이 어느 정도 그 방향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준금리 상황은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 오늘 특별한 시장에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9월 20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은 여전히 82.5%로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5%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5월달로 가장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5월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 달에 나올 고용 CPI, 그리고 PCE 지수,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고용 CPI 지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9월 20일 연준 FOMC 회의에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제가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2.38% 하락한 261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한 25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테슬라인데요.
최근에 주가 모습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쐐기형 삼각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 테슬라 주가 향방이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힘을 모아가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장이 매크로 이슈들이 크게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위로 높게 튀어오른다든지 낮게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쨌든 주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슬라 주가의 하방은 240불대, 상방은 285에서 290불대,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정확히 테슬라 주가를 크게 가를 만한 호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반기 호재로 꼽았던 게 사이버 트럭 출시,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 모델의 출시, 그리고 FSD 베타 딱질 때 FSD 12, 그리고 그에 따른 FSD의 라이센싱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호재들이 발현이 되기 전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움직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2% 넘게 테슬라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락에 대한 이유로 꼽을 만한 게 아무래도 홍콩에서 있었던 차량 가격 인하 이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게리 블랙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하나의 루머, 하나의 보고,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8월 4일 날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예요. 무려 11.9%나 가격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고 저의 경험에 따르면 테슬라는요, 몇 날 며칠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4일날 Another Price Cut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한 번의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을 특징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가격 인하 날짜를 공지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습니다. 이날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사를 한 3, 4일 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이죠. 자, 테슬라는 예고 없이 인하합니다. They just cut이라는 거죠. 그냥 가격 인하를 해요. 예고 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러한 루머가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켰던 이유는,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290불을 넘었는데 25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영업이익률 미스에 있었죠. 바로 마진율 하락에 따른 실망한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출회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미 차량 가격을 인하시킬 만큼 인하시킨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간 테슬라 차량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한 4년 동안의 테슬라 중고 차량 가격의 그 평균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인플레이션이 피크일 때 바로 2022년 6월 7월이었죠. 이때 CPI 지수가 9%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평균 중고 차량 가격이 67,000불에 달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 중고 차량 가격이 현재는 42,000불대까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1월과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테슬라는 오히려 2020년 1월보다도 차량 가격이 20% 정도, 중고 차량 가격이 20% 정도 인하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동일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 평균, 그러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체 중고 차량의 평균 가격은요, 21,000불에서 29,000불대로 37%나 증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고 차량 가격이 이렇게 37%나 인상이 될 때 테슬라는 20%나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이상 중고 차량 가격, 특히 중고 차량 가격에 신차 가격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요,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은 크게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일단 올타임 로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분기 실적에 의하면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율, 매출 총이익률이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률이라고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로스 마진율이 18.2%를 찍었는데요. 어쨌든 페라고가 예상했던 15.6%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피에르 페라고가 얘기를 했을 때 테슬라는 하반기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마진율이 상승을 해서 그로스 마진율이 2023년 4분기에는 21%대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차량 가격 인하는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죠. 자, 물론 테슬라가 글로벌 개별 시장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가격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홍콩에서도 가격 인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이러한 가격 인하가 다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홍콩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고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최근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 인상이 있었던 테슬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그렇게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2분기가 정말 바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특히 이제 기가 멕시코가 건립 중에 있고 기가 인디아도 올해 안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멕시코와 인디아에서 이제는 자, 25,000불에서 30,000불대 차량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 말부터나 아니면 2025년부터 생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섹시 라인이죠. 모델 S, 모델 X, 이 라인에서는 뭐 차량 가격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저가 모델 자체가 TA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자, 25,000불대, 30,000불대 차량, 우리도 뭐 3천만원 전후의 차량이 되겠죠. 이 차량의 시장이 가장 글로벌에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요, 기존 모델의 가격을 낮출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 뭐 중국에도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 Y도 리프레시 모델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리프레시 모델이 나오면요, 자, 일단 제조 원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 들어가게 되겠죠. 계속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낮아지고요, 상품성은 더 올라가요.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상품성을 더 올리겠죠. 소비자 불만들이라든지 니즈를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차량 가격 인하가 필요 없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량 가격 인하 대신에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왜 EV를 사야 하는지 교육, 즉 광고가 되겠죠.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비용이라는 것이죠. 마진율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가격 인하 대신에요, 그 비용을 EV 홍보에, 그리고 테슬라 홍보에 투자한다면, 교육에 투자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EV를 채택을 하고 테슬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은 이제 배터리 EV 침투율이 15%, 즉 캐즘의 상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캐즘, 즉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 매스 마켓으로 넘어가기 전에 커다란 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캐즘이 되겠는데요. 즉 캐즘의 마켓 점유율이 15%입니다. 자, 15%를 넘어가게 되면 TV, 핸드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널리 퍼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경제학 이론이 있어요. 현재 유럽 기준으로 유럽 전체 이번 6월달 배터리 EV 판매가 15.1%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이 벌써 디젤 차를 넘어섰어요. 디젤이 13.4%인데 디젤 차를 넘어서는 배터리 EV의 보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직 휘발유랑 하이브리드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15%를 넘었다는 게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교육, 그러니까 배터리 EV 테슬라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침투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한 타이어 회사의 EV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EV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자, 미국인은 54%나 EV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중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EV 차량 가격이 가솔린 차량과 같거나 더 저렴하다면요, EV 차량 구입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미 그 페러티라고 하죠. 가솔린 차량과 EV 차량의 가격의 페러티가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7,500불에 달하는 EV IRA 보조금을 받으면요,
이미 모델 3 차량 가격이 4만 불대 이하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인들 평균 차량 가격이 한 4만 불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침투율이 아니라 미국인의 54%가 사고 싶다고 했으니까 뭐 침투율이 54%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특히 MZ 세대를 주목을 해야겠죠. 20대부터 한 지금 40대 초반까지 세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대 특히 G세대라고 하죠. 지금의 20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대 중에 75%가 EV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M세대라고 하죠. 지금 30대부터 40대 초반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생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대 역시 63%나 EV 차량 구입에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EV 구매 의향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MZ세대가 친환경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MZ세대는요, 효율성을 극히 따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거의 태어나자마자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한 세대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 교체 비용, 차량 유지비, 에너지 요금 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EV의 침투율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EV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망은 밝고 그렇게 가격 인하 요인도 많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델 2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EV 침투율이 곧바로 뭐 50%까지 정말 치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잘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